KT의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사바나 전기차 공장 착공식을 오는 25일 거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스와니 경찰과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가 커피 위더 컵 행사를 가졌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현대 전기차 사바나 공장 착공식이 오는 25일 거행될 예정입니다. 사바나 경제개발청은 3,000에이커에 이르는 공장 부지에서 현대차 관계자들과 조지아 주정부 그리고 사바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착공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사바나 전기차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사바나 경제개발청에 따르면 착공식은 10월 25일입니다. 착공식 행사에는 현대 측의 추가 발표와 최신 제품을 선보이는 시간도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공장 관련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라며 25일 착공식은 기념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착공은 애초 계획대로 내년 초 예정이며 2025년 완공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예정보다 축소하거나 재고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계획을 급격하게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5월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후 약 8,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 전기차 협력 업체들도 조지아주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벌써 네 번째 규탄안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병합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토의 후 진행된 표결에는 찬성이 143표, 반대가 5표, 기권이 35표로 규탄안이 채택됐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과 인도는 기권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러시아의 영토 합병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결과가 자기 결정권과 타인에 대한 간섭 금지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연합 주도로 마련된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도 시도된 결의안이 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유엔 총회 차원에서 재추진된 겁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나토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타격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많은 동맹국들과 어쩌면 나토 자체의 물리적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목요일 비공개로 열린 나토 핵계획 그룹 회의에서 하루 앞서 러시아의 핵 공격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 사용도 전례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핵 위협은 나토나 다른 국가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스와니 경찰은 13일 스와니시 다운타운에 위치한 브라운백델리 매장에서 커피 위더 컵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회원들과 여러 한인 인사들도 참석해 지역 경찰들과 유대감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스와니 경찰서의 캐스 무디 서장은 최근 들어 인적이 드문 밤 시간을 이용해 차량 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비록 안전한 지역이라도 차 문을 꼭 잠궈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So Suwannee has a nice area. We have nice things.
And unfortunately, we feel safe, so we don't lock our cars. And a lot of times at night, people will go through the neighborhoods and they'll open up car doors and take stuff out. So even though it's a nice, safe neighborhood, we still need to take steps to protect ourselves and not be a victim. So make sure we always lock our cars at night. 무디 서장은 또한 현금을 많이 다루는 한인 상공인들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행정구역상 스와니 시이지만 지역에 따라 귀네 카운티 경찰서관의 지역도 있으니 자신의 사업장이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스와니 시 경찰이 주최하고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여러 한인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2%를, 전월보다는 0.4%를 각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8.1%를 소폭 상회한 것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세로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4.9% 내려가는 등 에너지 가격 지수가 2.1% 하락했지만 식료품과 주거비용 등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물가가 높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경기 소식을 배준경 PD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6회 말 아쿠냐 주니어의 몸에 맞는 공 출루와 스완슨의 볼넷 출루 이후 3명의 타자가 연이어 안타를 기록해 3점을 올리며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시리즈 스코어는 1대1로 이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전과 4차전은 각각 금요일과 토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어제 경기는 오후 4시 30분경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지연으로 인해 7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천지연에도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인 투리스트 파크에는 관중들로 가득했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이 소원했던 가운데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과 3루수 오스틴 라일리가 빼어난 호수비를 펼치며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추격을 막아냈습니다. 내셔널리그의 또 다른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김하성이 소속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LA 다저스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시리즈 스코어 1대1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리그의 디비전 시리즈 경기들이 펼쳐지고 내일부터는 양리그의 경기가 다시 열립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주요 식량 생산국인 미국의 밀 수출량이 50년 만에 최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농무부는 월간 수요 공급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산 밀 수출량을 7억 7,500만 부셸, 약 2,1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천만 부셸이 줄어든 것으로 1971년 이후 최소 수준입니다. 이처럼 밀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우선 미국 곡창지대 여러 곳에서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식량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밀 공급량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세계적 식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위성 발사를 추진 중인 아마존이 시험 단계 발사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당초 올해 4분기 중에 시험용 통신위성 2기를 미국 스타트업인 ABL 스페이스 시스템의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BL의 로켓 공급이 지연되면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로켓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주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펠로우십에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를 포함한 한국계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메가더 재단은 12일 허 교수와 최혜진 시애틀 워싱턴대 교수, 모니카 김 위스콘신대 교수 등 각 분야의 인재 25명을 펠로우십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재단은 허 교수에 대해 오랜 수학적 난제들을 증명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고, 최 교수는 인공지능의 언어와 관련한 학문적 성과를, 역사학자인 모니카 김 교수는 탈식민지화 속 미국의 외교 정책의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